한국 언론이 결국 이를 냈습니다. 일본의 사도 광산 등재 이유가 담긴 문서를 취재해서 폭로하자 주변국들 모두 일본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이 일본을 침몰시켰다면서 비관적인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은 199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약 체결국이 된 이래 일본의 전체 역사에 걸쳐 시대별로 중요한 문화유산 25건을 등재했습니다. 이제 세계유산에 추천할 문화유산이 바닥을 드러내자 일본은 인류의 다양한 생산활동을 포괄하기 위해 유네스코가 1994년 신설한 산업유산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산업화의 출발점이 되는 메이지 시대는 문화적 유산은 빈약했으나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예비하면서 일본 전역에 다수의 산업유산을 남겼습니다. 이들 유적은 관광자원 확보를 원하는 지역 주민에게 영합하고 국제적으로 문화 대국의 위상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도전해 볼 만한 분야입니다. 문제는 한국인 강제 노동으로 반발하는 한국의 반대이지만 하시마 탄광 등록대에 수법을 써서 사도 광산 유산의 시기를 에도시대로 한정함으로써 한국과는 무관한 것처럼 주장합니다. 이러한 꼼수가 통하지 않는다면 일본은 한국과의 역사 전쟁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태세입니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프레임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도 광산의 한국인 징용은 강제 노동이 아니라 돈벌이를 위한 자발적 취업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 광산의 문제는 찬란한 산업 유산을 시기하는 한국인의 반대 때문이라는 혐한 선동을 벌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극우 세력을 결집, 패전 후 부정당한 과거 군국주의와 아시아에서 일본의 헤게모니를 소생시키는 기회로 삼겠다는 것이 이번 등재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속내입니다. 이런 점에서 향후 수많은 산업유산의 등재를 시도하고 우익세력 결집의 기회로 쓸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마 탄광 등에 이어 사도 광산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사도 광산에서의 한국인 강제노동의 증거는 미가타현의 역사 기록에서 밝혀졌습니다. 사도 광산의 한국인 강제노동 사실을 부정한다면 이는 미가타현 주민의 역사를 스스로 왜곡하는 것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사도 광산의 유적은 대부분 일제강점기의 것이며 에도시대 유적이라고는 당시 광산관리인이 사용했던 일부 시설이 약간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로 인해 세계유산으로서 완전성과 진정성이 결여돼 있습니다. 지난 세기에 자행된 대규모 침략전쟁의 유산이자 참혹한 강제노동의 현장으로 인권유린의 뚜렷한 본보기인 사도 광산을 세계유산으로 추천함으로써 양국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산업유산은 세계유산 제도를 파괴할 장기적인 화약고입니다. 따라서 세계유산 제도의 창시자 유네스코는 세계유산의 본질과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일본의 산업유산이 인류의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구현해 후대에 물려줄 가치가 있는지 엄중한 판단을 국제사회에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기밀로 지키고 있던 사도 광산 등재 이유를 한국 언론이 유출시킨 것이나 다름없다며 일본의 반인륜적인 행위에 주변국 외신들도 비판하고 나섰다. 일본 언론들은 주변국들이 일본을 배제하기 시작하자 한국이 일본을 침몰시키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존 장관이 일정의 대부분을 사도 광산 탑재 저지를 위한 외교전에 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도 태평양 영내 국가 내 역사 문제가 아직도 존재하고 다자주의와 법치에 기초한 국제질서가 정착되지 않아 불신이 끊이질 않고 있지. 한국이란 나라는 이제 진절머리 난다. 베트남 여성이나 그 가족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자신들이 한 일은 제쳐두고 사과도 보상도 하지 않는 사람들. 당신은 전시 중이라 다소의 혼란이 있었겠지만 징용공도 일본인과 같이 취급돼 급료도 있고 휴일도 있었다. 강제 노역 따위는 있을 리 없다. 중노동은 당시로서는 당연한 일. 사도간에야 마든 군함도든 조선인 강제노동은 없었기 때문에 일본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노역이 아니라 임금을 지급하는 모집공이었다고 여러 차례 언급하였을 것이다. 그 노동자에 대해서도 미지급 임금 문제는 종전 직전에 발생하고 있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청구권 협정에서 해결이 끝난 상태였다. 자국의 역사가 짧다고 다른 나라의 발목을 잡는 것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책임은 일본이 져야 한다라는 논리로 나오고 있지만 최근 위안부 문제와 징용군 문제로 일본에서 버림받은 나라로 비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이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성인의 마음으로 입을 다물고 있어도 주인은 알아준다고 하는 일본적 발상은 일본 국내에서만 통한다는 것을 이제 실증이 날 정도로 체험했을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라고 증거를 대고 반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침묵할 수 있게 말이죠. 한국 측의 근거 없는 일방적인 비난에 단호히 맞서야 합니다. 사실무근의 왜곡과 궤변이 자행되다니 말도 안 됩니다. 철저한 보복이 필수입니다. 유네스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들이 뇌물을 이용했다고 봐도 될 정도로 이상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이건에 관해서는 히로유키 씨가 납득할 만한 이론을 말한 것으로 현재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대부분의 건물은 당시의 노예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 한국 측의 주장을 관철하려면 이들 다른 등록물의 말소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국이 관련된 것만 비판하고 나머지는 묵인하잖아요. 이런 쓸데없는 거에 리소스를 할애해서 재군비나 대미 자립의 논의를 하지 않는 자민당. 그래서 결국 역사전에서는 전패. 일본인들은 장인정신으로 진지하게 기계를 만지게 하면 인류일지도 모르지만 그 자리를 자국이 유리하게 유도하는 기술은 부족하다. 모종의 잔재주가 없고 알기 쉬운 스트레이트밖에 던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상대하지 않는다. 한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를 실천할 독한 인간이 아직도 일본에는 부족하다. 어느 나라가 과대 해석을 하고 있는지 양측 국민에게 확실히 밝히자. 이제 한일 약속이나 조약은 TV 중계를 앞두고 하는 것이 좋겠네. 이젠 무리하면서 어색한 회담도 그만하고. 어차피 국교도 단절하라는 두 국민의 목소리는 크잖아. 마찰 없이 인사 정도만 하는 관계로도 좋게. 인도 태평양 영내 국가 내 역사 문제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니 정말 문제네요.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한일 위안부 합의에 의해서 해결이 끝난 문제가 있는 반면 레이더와 관련한 문제 등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표방하는 나라가 피해자의 목소리를 계속 무시하고 있으니까요. 중대한 문제입니다. 증거도 없는 트집에는 대항하자. 군함도 공급여 명세 같은 것도 있잖아. 그리고 당시 한반도는 자기 주변 사람을 속여 착취한 경우도 적지 않은데 그것을 모두 일본 탓으로 돌리는 것은 이상하다. 위안부의 강제 연행이라고 말하는 것도 당신 나라 사람이 빚 때문에 당신 나라 사람을 팔아먹은 경우의 가능성이 제로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일까? 대체로 니가타에 살고 있는 사람의 증언에서 아버지가 이 세상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말했지만 결혼해서 아이도 여럿 생기고 본인도 며느리 아이도 전후로 일본에서 계속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는 생각밖에 안 돼. 애초에 그렇게 증언한 사람이 아직 일본에 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군. 완전 고립됐네요. 세계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문제에 한국의 모습이 없는데 괜찮나요? 왕따인 건가요? 역사의 축적으로 가치가 되고 문명이 발전합니다. 이 과정을 남기기 위해 유네스코가 만들어졌죠. 지금까지 일본의 사도 광산 속내를 폭로했다는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대한저널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